주사는 아픈가요? 주사가 아프죠. 저희 어머니는 가끔 손발이 저리시다고 하시는데 혹시 혈액순환이 문제일까요? 혈액순환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. 근데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동맥, 정맥 이 두 가지인데 그게 막히기는 확률상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손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 그런 혈관이 있고 그다음에 신경이 있고 뭐 관절이 있고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제일 많은 거는 신경입니다. 그래서 저린 거는 신경이 제일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혈액순환이랑 관련됐을 때는 증상이 저림증 말고 또 뭔가 색깔 변화가 있다든지 통증이 유발된다든지 조금 양상이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. 혹시 말초신경이란 무엇인가요? 말초신경, 중추신경 크게 이렇게 신경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중추는 중심이 되는 신경, 그러니까 우리 뇌하고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줄기, 척수라고 얘기를 하죠. 뇌와 척수 이거를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바깥쪽으로 뻗어져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가는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말초신경에는 우리 팔을 움직이는 운동신경, 그다음에 감각을 느끼는 감각신경, 그다음에 뭐 자율신경계, 교감신경,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냥 피부 밑에 있는 여기 다 깔려 있는 신경을 그냥 말초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신경이 약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건가요? 신경이 좀 뭔가에 노출되거나 안 좋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손저림으로 오셨을 때 의사가 꼭 물어봐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지, 두 번째는 술을 많이 드시는지,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전에 항암 치료를 한 게 있으신지를 꼭 물어봅니다.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그 이환 기간이 길고 당뇨 조절이 안 될수록 이 고혈당에 신경이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신경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릴 수 있어요. 그리고 근데 술도 어느 날 뭐 한두 번 먹어서 그렇게 저리지는 않고 꾸준히 오랫동안 많이 드시는 경우에 저림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것도 역시 신경을 취약하게 하는 환경이기는 하죠. 그다음에 항암 치료도 어쨌든 신경 독성을 나타내는 그런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를 꼭 물어봅니다. 그럼 저희 어머니처럼 손발이 저리면 어떤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? 눌리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질환명이 이제 나눠지는데요. 크게는 일단은 뭐 손목에서 눌린다, 손목 터널 증후군, 그다음에 여기 팔꿈치 여기 내려가는 척골신경병증, 그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밑에도 신경의 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목에 디스크 협착증이 있으면 신경이 내려가는 그 길을 누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느 부위가 눌리는지에 따라서 질환명이 나뉘게 됩니다. 그래서 빈도상으로 가장 많은 거는 이 수근관 증후군,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손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뒤틀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이 신경이 자꾸 자극이 되는 거죠. 눌리고 자극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뻗쳐지는 신경이 저리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빈도가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에서부터 겨드랑이에서 여기 엘보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척골신경이 여기에 의해서 눌리게 되거나 아니면 팔을 많이 굽혔다 폈다 하게 되면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? 검사가 객관적인 검사가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기본 혈액 검사를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당뇨가 혹시 몰랐던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내과적인 뭐 간 질환, 콩팥 질환 이런 다른 내과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좀 확인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경 자체를 볼 수가 있어요. 신경전도 검사, 근전도 검사라는 전문적인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위치에서 신경이 눌리고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눌리는 부위가 여기 손목에서 나왔다 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되는 거고 목에서 좀 뭐가 눌리는 것 같아요 하면은
이제 목에 디스크가 있나, 혹시 뭐 협착증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목에 엑스레이 또 찍어볼 수 있고, 엑스레이로 잘 분간이 안 되면 또 CT, MRI 더 정밀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치료 방법과 단계는 무엇인가요? 치료 방법이 단계적으로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일단은 쉬어야 돼요. 그러니까 많이 쓰고 자극이 돼서 생기는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쉬어야 돼요. 근데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고 일을 그만두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맘 놓고 쉴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무조건 이 증상을 조금 줄여주는 약물을 처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약물이 뭐 일단은 아프니까 뭐 통증약 더하기 절이니까 신경 관련된 그런 신경 통증약 요거를 좀 같이 드셔줘야 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쉬고 약물 먹고 좋아지면 너무 다행인데 이제 그 정도를 벗어나서 좀 이미 진행이 돼서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신 분들은 조금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주사 치료는 예를 들어서 손목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누르고 있는 주변 구조물들을 조금 공간을 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강력한 항염증제를 써서 그 주변의 염증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조금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약도 먹고 주사 치료도 했는데 뭐 계속 저리고 이게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경우에 마지막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손목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기 인대를 조금 터주는 간단한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제 다 완치가 되느냐? 그렇지는 않아요. 또 환자분들이 또 막 일하셔야 되고 또 손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저려서 오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손발이 저리면 중풍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? 그렇게 해서 진짜 외래를 오셔요. 나 어디 머리에 뭐가 생겼나 이렇게 오시는데 일단 감별해야 될 점은 말씀드린 이런 신경의 문제인 경우는 서서히 조금씩 몇 달 전부터 뭐 1년 전부터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상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 좀 쉬면은 낫다가 어느 날 좀 더 저렸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과를 보입니다. 근데 중풍이 이제 뇌졸중, 뭐 뇌경색, 뇌출혈인데 그런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땅 하고 증상이 오죠. 근데 저린 거보다는 감각이 좀 떨어지고 뭔가 무디고 남의 살 같은 그런 증상이 있고 이렇게 뭐 한 부위만 딱 중풍이 오기는 쉽지가 않아요. 보통은 팔 전체 뭐 반틈 나눠서 뭐 오른쪽 전체 뭐 이런 식으로 좀 광범위하게 오고 그 다음에 감각신경만 그렇게 머리에서 문제가 생기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은 뭐 마비, 힘이 빠지거나 말이 좀 어눌하거나 뭐 얼굴이 돌아가거나 이런 다른 증상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손저림증이 중풍이냐 이거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고 중풍을 생각은 해야 되나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